오늘의 갑부를 찾아간 곳. 정사는 감옥 너의 옥상을 무대 삼아 노래하는 한 남자.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아니 노래를 부르세요. 여기 노래 부르면 바쁘가 돼요? 에이 참 노래로 가보낼 것 같으면 여기 있겠어요? 진짜 하나 따로 있어요. 따라와보세요. 일단 갑부가 맞긴 한 것 같은데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이 남자. 대체 진짜 직업이 뭔가요? 자 여기 갑시다.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긴 로프를 준비하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발밑에 펼쳐진 아찔한 모습은 상관없다는 듯 로프에 매달려 건물 유리창을 닦아냅니다. 이게 진짜 직업이신 거예요? 이게 진짜 직업이세요? 로프 타는 게 제 직업이에요? 높이는 상관없다. 로프만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 이 남자. 고공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인생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누가 도시를 회색빛이라 했을까요? 우뚝 솟은 건물들 사이에도 봄은 찾아옵니다. 수상해 보이는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함께 이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겨간 곳은 건물의 옥상. 각자 자리를 잡은 남자들. 짊어지고 왔던 로프를 풀어내 옥상 기둥과 난간에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사롭지 않은 옷을 껴입느라 분주한데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도 조심하고 안전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조심히 일하자. 안전을 다짐하는 말을 끝으로 일제히 로프에 매달리는 남자들. 봄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쌓인 묵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물줄기만 닿아도 줄줄 씻겨 내려갑니다. 늘 보고 지나쳤던 회색빛 건물이었는데 진짜 얼굴을 감추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로프에 매달려서 청소를 한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늘 해오던 일입니다. 이들의 손에서 삭막한 도시는 봄을 되찾는 거죠.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점점 깨끗해지는 유리. 그런데 유리를 닦는 이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범상치 않아 보이는 실력인데요. 이게 청소할 때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이럴 때 깔끔하잖아요. 내 마음도 시원하게. 보공 외벽 관리 25년차 조대한 갑부입니다. 경력만큼 쌓아온 실력도 남다르다는 갑부. 외벽 관리 중 가장 기본이라는 유리 청소도 그만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닦는 공식이에요. 여기다가 두 장이나 세 장을 닦는다고 두 장 닦을 때 머릿속에 기억이 눈 감고도 돼. 기억 하고 11111 하고 끝났잖아. 니은 그리고 물 뿌리고 세척기 좌우로 이렇게 하면 끝. 이게 눈 감고도 돼. 자유롭게 움직이며 빠른 손놀림으로 유리를 닦아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동료가 하나의 창문을 닦아내는 동안 한 번에 두 개를 처리하는 갑부는 단연 돋보입니다. 로프에 매달린 게 아니라 로프와 한 몸인 듯 움직이는 수준. 사실 갑부의 능력은 이것만이 아니라는데
건물 외장 관리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는데 외벽 물 청소가 있고 또 실리콘 코킹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건물 상태에 따라 또 페인팅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외장에 보면 시설물 같은 걸 띄고 붙였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로프 마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프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갑부. 그의 하루는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됩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 꼭 들려야 될 곳은 창고. 로프를 타며 보낸 25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곳인데요. 뭐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는 외장 관리하는 데는 내가 다 사용하는 소모 부자재부터 시작해서 필요한데 장비인데 여기 다 있으니까 뭐 요즘은 기능동들이 자기 체형에 맞게끔 젠다이를 만들어서 많이 타요. 요 젠다이가 다 돈 많이 수억 벌어줬습니다. 요 젠다이가. 얼마나 벌어진 거야? 수억 벌었다니까. 시골에 가면 경운기죠, 경운기.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지. 경운기만 경운기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 안장에 보면 이게 고무바로 돼 있다고. 쿠션도 좋고 물이 맞아도 비로 다 흐르거든. 그 생각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그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이 안장이 좀 편안해야 되거든. 오랫동안 여기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쿠션도 있고 물론 좀 싼 티는 나지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리콘 작업 같은 거 할 경우는 실리콘 작업하면서 로프 타고 다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더운 날에는 정말 갈증나갖고 물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우리 건물 지을 때 쓰는 단열재인데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딱 들어가야 딱 맞게끔 돼 있다고. 이게 걸어놓고 작업하면서 다른 기구도 있지만 옆에 이렇게 걸어놓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갑부는 늘 고민하고 노력했던 겁니다. 창고를 채운 도구들 중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역시 로프겠죠. 작업할 건물의 높이에 맞춰 로프를 준비합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서 도착한 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한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아파트 유리창을 닦는 것이 오늘의 미션. 로프에 연결된 안장에 앉는 것은 작업의 기본. 갑부와 동료들에겐 평범한 일상이라고 해도 36층, 무려 100m에 가까운 건물의 높이를 생각하니 새삼 더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로프의 길이가 건물의 높이보다 훨씬 길어야 하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사용될 로프는 아파트 높이의 배가 넘는 250m. 로프의 끝은 반드시 바닥에 닿아야 하고요. 로프가 길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전을 위한 매듭 때문입니다. 언뜻 가늘어 보이는 로프지만 이 매듭 덕분에 안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되게 여러 번 묶네요. 네, 안전을 위해서. 이제부터. 이게 안 풀리나요, 이렇게 하면? 안 풀려요. 절대 누가 칼로 자르지 않는 거. 그 전에는 안 풀려요. 이 기능이나 저기나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잘 묶어놓으면 이 줄이 땡기면 조여진다고. 땡기면 이렇게 있다가 풀어졌다고도 이거를 땡길수록 더 꽉 조여지는 거예요. 보면. 2번, 3번 매듭을 묶어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한 가지 더,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겠죠? 저 높은 곳까지 어떻게 물을 공급하나 궁금했었는데요. 다름 아닌 아파트 내 소방전에서 물을 구한다고 합니다. 됐어, 오케이. 본격적으로 청소할 일만 남았습니다. 조심하고. 작업량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모여 일하는데요. 오늘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안장에 올라타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일할 준비를 안 하는 갑부. 조심하시고 형님. 마지막으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일을 늦게 하고 나중에 깔끔하게 마감 떨어지는 거는 두 번째 일이에요. 근데 안 좋은 불상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나도 회의를 느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을 제일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절대적이니까. 갑부에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프 타는 일이 아무리 익숙해지고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로프에 올라타는 겁니다. 아득한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드디어 갑부가 고공으로 나섰습니다. 로프에 이어진 안장. 100m 높이 고공에서 갑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안장뿐인데요. 아래 펼쳐진 모습은 아찔하기만 한데, 하지만 이게 바로 25년 차의 내공일까요? 드디어 갑부가 유리창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상에서 유리창을 닦는 일과 크게 다른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갑부에게는 평범한 일상 중의 하나인데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겐 다릅니다. 쉽게 더러워지지만 닦아낼 수 없는 곳이 바로 바깥쪽 유리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부는 작은 일 하나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다는데요. 아이고 문이야 다 열어놨다 문을. 한 번 로프를 타고 작업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아무리 익숙한 로프라 해도 공중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안 무서우세요? 무거운 일을 못하지. 저 원래 고소공포증 있었어요. 안장에 앉았는데 다리가 마비 오더라고. 근데 먹고 살라고 하려고 보니까 일이 또 주어졌고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그 한계는 저는 무한하다고 보는 게 어른들이 하는 것이 그걸 저도 느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려가셨더라고. 고소공포증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른 갑부. 이제 무서울 게 없는지 로프 타는 실력마저 남다릅니다. 동료들보다 좌우로 이동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는데, 형님 저쪽 오른쪽부터 하세요. 내가 왼쪽 하고 넘어갈게요. 동료가 작업에 애를 먹을 때면 자신이 직접 이동해 청소를 합니다. 방충망은 형님이 부르세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청소까지 완벽한데요. 중력을 거스르는 자, 그의 또 다른 이름은 갑부. 넓은 이동 반경을 이용해 남들보다 빠르게 일을 처리합니다. 아찔한 고공에서 이어지는 작업. 그런데 로프에 매달린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로프와 호수가 엉켜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바람 때문에 길고 가느다란 로프가 꼬여버린 건데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황하지 않고 잔뜩 엉켜버린 로프와 호수를 풀고 있는 갑부. 한참을 씨름하더니 마침내 꼬인 줄을 깔끔하게 풀어냈습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갑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청소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두 발을 땅에 딛게 됐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꼬이거나 그랬네요. 예, 줄이 와 있고 있어. 아까 시커맨데야. 줄 꼬이면 그거라 이번엔 좀 잘 풀린 거야. 그 사람 저 위에서 시커매. 이거 막 어떻게 허지도 못하고 허공에 매달려가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제 우리 실 엉킨 거 풀듯이 다 되게 푸는 거야. 아, 오늘 작업 끝. 심어야 될 것 같아. 유리가 봐봐, 이쪽처럼 반질반질하잖아.
갑부가 고생한 만큼 깨끗하게 변한 유리창. 로프 타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보람이 있어서 계속 로프를 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작업 현장. 어찌 겉들이게 또 보네. 오늘 갑부가 관리할 건물은 지은 지 30년 정도 된 타일 건물입니다. 다른 현장에 그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차량을 찍어버리더라고. 그치 떨어지지. 이제 이따 이거 잡을 때 잡혀야 돼. 사람 맞으면 인사사고 제대로 나고.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저금차 하는데 이 건물 전체를 삥 돌면서 로프 타고 돌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갑부. 건물 외벽 관리도 사실 안전을 위한 건데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와 부식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작업을 위해 옥상을 찾는 갑부.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 로프를 타던 그에게 이곳 7층짜리 건물은 저층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작업 준비는 언제나 철저합니다. 드디어 안장이 내려지는데요. 자, 건물 외벽을 관리한다는데 대체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안장에 올라탄 갑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타일 벽을 두드리기만 합니다. 동료도 갑부 따라 벽 두드리기 삼매경. 진짜 작업하는 거 맞나요? 이것도 이제 이 손은 단단하니까 단단한 거야. 쇠소리가 벌써 틀리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걸리잖아요. 다른 데 이상하고. 이거 하나. 두 개. 물론 타일은 붙어 있어. 여기 지금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진동이 해서 이게 타일이랑 조금 더 떨어진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여기 주변에다가 실리콘으로 접착을 시켜주는 거. 나중에 떨어지는 걸 추락하는 걸 최대한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타일을 두드리는데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린 갑부. 떨어지기 직전에 타일을 찾아냅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접착력이 약해진 타일은 약한 진동에도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데요. 금간굿이 없이 멀쩡한 타일은 실리콘을 이용해 다시 붙여줍니다. 벽과 타일에 실리콘을 충분히 발라주고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붙여줘야 하는데요. 타일이 벽에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테이프로 한 번 더 고정시켜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인해야 할 타일은 많습니다. 소리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갑부가 타일을 두드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타일 주변에 실리콘 대신 테이프만 열심히 붙이고 있는 갑부. 그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테이프를 붙인 사이를 실리콘으로 메워주는데요. 충분한 양을 꼼꼼하게 펴바르면서 타일이 벽에 잘 접착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떼어내니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끊어내고 막은 깔끔하잖아요. 튀어나오죠. 작업은 배가 되지만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타일이 오래돼가지고 이 타일이 없어. 이 모델이 이거 그대로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공고리로 바른 다음에 페인트하고 그다음에 실리콘을 이렇게 타일처럼 만든 거지. 멀리서 보면 타일 같아요 이거. 요런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한 건데 저 건물주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멀리서 보면 어느 것이 갑부가 만들어낸 타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고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연구하는 갑부입니다. 수많은 타일을 검사하느라 쉴 틈이 없는 갑부.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로프를 타고 이동하는 반경도 점점 더 넓어지는데 일당백 갑부에겐 이 능력이 곧 돈. 와우. 엄청나네요, 넓이가. 급하고 네. 지금 작업량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가 폭을 좀 이번에는 넓게 잡아서 작업하면서 이유는 지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으로 차분하게 내려와도 되는데 좀 넓게 잡으면은 2배 정도, 2배 이상을 더 넓게 잡은 거거든요. 두 사람이 해야 될 몫인데 나 혼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때에 따라서는 두 사람 몫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제 일당이 2배 정도 더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틀 하셨는데 이 건물 하시면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이 건물은 지금 좀 전체적으로 다 시고 220 이틀 동안 인건비 한 60 정도 나가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 이윤이고 내 일당이고 그렇죠. 그럼 순수익이 얼마나 120만 원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가야죠. 와. 이렇게 불러주는 현장 말고도 고정 수입이 있다는데 내가 관련 업체들이 여기 좀 한 10대 개 있죠? 이쪽에. 저쪽 테헤란 쪽으로는 그거는 완전히 장악했고 여기도 보면 이거 저기 보면 땅바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저 하얀 건물 있어요. 거기하고 거기 밑에 또 좀 7층짜리 있고. 이 근방에서 관리하는 건물들만 세어봐도 10손가락을 넘는다는데 1년씩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 지금 한 12년, 한 7, 8년, 5, 6년 이렇게 되는 데가 많죠. 서울 시내에서 갑부가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건물만 총 78곳. 그렇다면 과연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갑부가 로프를 타고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건물의 크기와 작업 종류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 작업이 불가능한 1, 2월을 제외하면 10개월간은 늘 성수기라는데요. 78곳의 물청소, 페인트, 실리콘 작업으로 연간 약 1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로프 한 줄의 의지에 맨몸으로 부딪혀가며 일궈낸 갑부의 인생.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쌓여가는 시간, 마음만은 25년 전 그대로인데 벌써 55의 나이. 오늘 지금 건을 얼마나 땡기는가 손 마디마디가 아파 죽겠네. 이 건떼기는 게 힘들거든. 하체. 그다음에 이제 손은 많이 움직이니까. 하체는 지금 이어 같은 경우는 줄의 꼭지점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 벽을 지금 해야 되니까 어떻게 무릎으로 잡아야 되고 안장에 잡아주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여기 힘이 지금 바짝 들어가 있다고.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일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훌륭하신가 봐요. 8시간씩가 4시간 자는데 4시간. 나중에 잠깐 10분 20분 자는 게 맛있어요 잠이. 힘드시겠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뭐지. 즐기면서 하는 거지 뭐. 아마추어 프로가. 하지만 갑부는 로프를 타고 일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여기 비둘기가 있어. 비둘기가 여기 집 질라고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한 번씩 웃는 일도 생기는데요. 여기 비둘기 집을 지었네. 와 건강하다 그래도 이거. 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생길 땐 저는 이제 힘든데 노래 한 자리 해. 난 노래하는 게 힘든데. 잘하는 노래 있잖아. 얇은 손
손수건에 동료의 요청에 살짝 빼는가 싶더니 노래 솜씨를 뽐내는 갑부. 갈 길마다 밟히는 너의 그림자. 앵콜 하면 안 돼. 지금 바람말이 하고 입이 말랐어. 학교 다닐 때 노래는 곧잘 했었는데 가수는 하고 싶었고 근데 노래는 웬만큼 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었고 집은 정말 찌릿하게 가난했고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5일 쉬고 돈 5만 원 갖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죠. 꿈과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던 20대. 그래, 난 꼭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하지만 가수가 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양말 사세요, 양말. 양말 리클이 500원. 골라. 양말 리클이 500원. 기다린 끝에 얻은 무대.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밤무대였지만 가수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 딴따라 주제 지금 이걸 노래라고 하는 거야? 아유, 손님 왜 그러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열심히 해도 내 수중에 돈이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꿈꿨던 가수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가수를 계속 해야 되겠나? 화려한 무대 뒤의 현실은 좌절뿐. 그때 갑부의 눈에 한 가닥 동아줄이 보였습니다. 지나다니다가 우연하게 로프 타는 사람들을 봤는데 저 일을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로프 타는 일을 선뜻 선택하게 된 건 군대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해군 출신인데 갑판병 출신이거든요. 해군들은 이 로프를 많이 페인팅도 군대에서도 좀 뭐 이름도 알게 되고 색깔 뭐 어떻게 칠하고 뭐 이런 것도 알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사부도 없고 누가 나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식은 갖고 있었으니까 군에서의 경험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로프 타는 일을 배웠는데요. 그러나 초보 일꾼이 돈을 벌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차별화된 기술을 배웠는데요. 당시 흔치 않았던 균열 보수 방법인 인젝션 그라우팅이었습니다. 남들 하는 일이나 하지 왜 어려운 기술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 남들이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돈 벌 수 있겠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을 벌지요. 남들이 비웃어도 에폭시 수지에 손이 상해도 자신의 기술을 믿고 노력한 갑부. 그리고 부실 공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갑부의 기술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뭐 전화 주셨는데 제가 가서 열심히 해드릴게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건물을 먼저 해줘야지. 우리가 몇 달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줄을 타는 그 모습 때문에 건물 관계자, 그 건물 주인들이 저를 인정을 많이 해줬고 몇 해 동안 거래해보니까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 그리고 자기들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다, 외장 부분에서는. 그래서 옆에 건물 소장님만 소개해주고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건물 전체를 두드리며 보수하던 작업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작업의 시작과 끝은 이 옥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갑부를 지켜준 로프를 정리하는 것이 일의 마무리. 로프를 올리면서 상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현장을 살피는 갑부. 그런데 다시 줄 타야 될까? 그 테이프 하나 뜯어 줄 내려야 돼. 외벽에 붙어있는 테이프 때문에 다시 줄을 탄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딱 그거 붙어있어 봐봐. 그 외장인데 보기 싫잖아. 바람에 달려다니면. 예, 그런 부분 한번 보는 거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눈에 띈 거지, 내 눈에.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시작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붙어있던 테이프. 모른 척 지나칠 법도 한 일이지만 갑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까지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래서 고객들이 계속 믿고 찾나 봅니다. 잘하시오. 아이고 우리 것만 몇 개를 했는데. 예. 청소하고 뭐하고 하실 때 전부 다 이 사장님. 이 사장님 뵙기 전에는 처음에 한 번 했지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하고 나서는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사장님 그때 낯뜨니 그러니까 지갑도 거기다 놓고 왔네. 잠깐만요. 010-534-5. 네, 그 회장님은 건물 몇 개 갖고 계시는데. 건물 네. 건물 많아. 건물 많으셔? 네, 조대한입니다. 조대한. 예. 건물 저기 외벽에 뭐 줄 타고 사는 작업은 제가 다 해요. 외벽 한번 맡겨봐 주시오. 하고 예. 맡겨놓고 줄 타고 까지 다 넣었는데. 갑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관리인과 또 다른 건물주가 연락처를 물어온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려고요? 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려볼까 해서. 건물 갖고 계세요 이렇게 건물주? 네, 이거보다 더 높은 12층 건물인데. 이거보다 좀 더 큰데. 있어요. 근데 좀 뭘 보니까 뭐 특별하게 하시는 한 느낌도 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역시 남다른 실력은 어디서나 눈에 띄는 법. 드디어 작업은 끝이 나고 야, 오늘 갑자기 이렇게 멋쟁이가 되셨네.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쫙 입으실 거예요? 작업은 이제 끝났고 노래 부르러 갑니다. 완벽하게 변신한 갑부가 찾아간 곳. 바로 그가 참여하는 합창단의 연습실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 이 합창단 내에서 갑부는 이미 유명 인사인데요. 작업 현장에서만 인기 있었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청춘합창단 연습하는 날입니다. 합창 연습하는 날. 로프에 매달려 가수의 꿈을 잊고 살던 지난날. 삶에 지쳐가던 차에 떠오른 것은 젊은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합창단에 참여한 건 5년 전. 성악을 배우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근사한지, 꿈을 가진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입니다. 평균 연령이 아마 60, 한 7, 8세 정도 돼요. 아주 영계예요. 제일 막내. 다른 음악 아카데미에서 만나가지고 워낙 노래를 잘해서 우리 실버 합창단에서는 막내인데 제가 추천했어요. 제일 막내, 우리 꿈나무로 키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합창단 연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갑부. 즐거웠죠. 2시간 반 했는데 즐거웠죠.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은 어떨까요? 옥상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 배우, 합창단에서는 멋진 솔리스트였던 갑부였지만 집에서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칭 요리하는 남자. 재료를 손질하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갈비조림, 그다음에 밀푀유나베. 자주 뭐 하지는 못하고 간간히 일주일에 한 번, 뭐 2번 이 정도. 가족들을 위해 세심한 손길로 요리를 하는 갑부. 로프를 붙잡던 투박한 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형님, 그래서 이거 앉아서 엄마 같이 오늘은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요리하는 부부. 이 집에선 갑부의 손맛을 이길 수가 없다는데요. 포기면 돼, 포기면. 그 손맛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결혼을 하면 엄마가 만든 음식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아빠가 만든 음식이 생각날 것 같아요. 학업 때문에 자취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드디어 갑부가 준비한 한 상이 차려집니다. 불맛 제대로 살린 갈비조림은 비장의 무기. 먹어 빨리. 이 불맛 나지? 역시 갑부의 손맛은 최고인가 봅니다. 오랜만에 가진 식사 시간에 대화도 무르익는데요. 아빠 이제 공대는 바빠져? 바쁘지. 이제 시작됐잖아, 시즌은. 1월, 2월 달에는 아빠 못 만들었고. 3월 붙었는데. 못 만들었다고? 운동했어? 아니, 그 못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아픈데 치료하고. 난 처음에는 이게 돈 버는 게 아주 쉽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은 들어오고. 또 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 또 들어오고. 뭐 누구한테 가서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었고. 너무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23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처음엔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내가 결혼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데렐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지만 IMF의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 터지면서 완전히 뭐 거의 파산까지 갔으니까 그때는 진짜 어떻게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들 부부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IMF로 부부에게 찾아온 위기. 그러니까 이제 IMF 터지면서 완전히 뭐 거의 파산까지 갔으니까 그때는 진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죠. 애들 때문에 제가 이겨냈죠. 요금이 이제 받았던 게 이제 쌓이고 이게 누적이 됐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내가 나하고 주로 거래했던 그 두 회사가 동시에 부도가 난 거야. 내가 받은 어음 쪼가리가 다 휴지 쪼가리가 된 거죠. 다시 로프 타야지. 언제까지 방황할 거야? 집에 있는 처자식도 생각해야지. 나 이제 높이 안 탈 거예요. 정말 높이 하는 게 싫습니다.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프 타는 일 외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탓일까요? 갑부가 하는 일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좌절의 수렁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내가 찍어준 거지 이제 같이 가갖고 우리 아들, 딸, 내놈하고 장모님하고 찍은 거네. 저희 진짜 그 부도 맞고 힘들 때 저희들 일으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 어머님이 당신 친손자들도 안 봐주셨어. 애들이 클 때도. 근데 저희들 어려울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막내딸이니까 그러겠지만 너희들 내가 3년만 봐줄 테니까 그 전에 일어서라. 장모님의 도움으로 처가살이를 시작한 갑부.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야 했습니다. 그때 부도가 나고 많이 힘들고 내가 파산까지 하고 나서 뭐 애들이 그때 갓난애기였었고 거의 뭐 애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인가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좀 형편도 안 피고 뭐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한쪽에서 울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도 가장으로서 뭔가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 뭐 고민 해보니까
그래도 배운 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 로프 타는 기술인데 그 맨 몸뚱아리로 투자된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고 단가도 높고. 두 번째 동아줄은 가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딸하고 아빠하고 이게 뭐 어디가 축가 부르는 게 흥미는 아닌데 나도 우리 딸 때문에 좀 업이 됐고 그랬죠. 좀 뿌듯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딸과 노래 부르는 날도 왔네요. 아빠 뒤에를 다 길게 한다고 왔어. 알았어. 야, 이번에는 그냥 들려도 간다. 아까 들려도 갔거든. 다시. 딸이 제일 무서운가 봐요. 아니 나는 전공자 아니요. 빨리 달려. 어디 가냐, 중국 때 하는데. 맨날 내장 하시더니. 집에 와서 내장 못 하시네. 아 이건 음악적인 부분은 일단 전공자들은 못하고 나는 비전공자라.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부족한 실력이지만 함께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갑부. 그래서 갑부는 다시 힘을 내봅니다. 오늘 작업 현장에 특별히 초빙된 갑부. 갑부의 뛰어난 실력 때문인데요. 어디서든 동료들의 안전을 챙기는 건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 조 사장님이 대한민국의 최고지 최고. 어? 대한민국의. 아 우리 형님이 최고지 뭐 제가 최고야. 최고지. 오늘은 페인트 작업인데 크랙보스라고 그러는데 세대와 세대 사이 조인트 부분에 이게 실리콘 마감을 했는데 실리콘이 좀 떠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도 물이 외벽에서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실리콘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실리콘으로 촘촘히 채운 다음에 페인트로 색깔을 맞춰서 페인트로 마감을 끝내는 거예요. 오늘 그 작업을 거예요. 오늘도 일이 바빠요 많이. 날이 풀리면 증가한다는 균열 보수. 겨우내 틈새 속에 물이 얼어있다가 녹으면서 물이 새기 때문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프에 의지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겠죠? 지금 여기 창고 안쪽에 산다는 얘기죠? 네, 코너요. 한번 봐봐봐요. 지금 내가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예. 저쪽 코너에 있어. 저쪽 코너. 그쪽 코너에. 네. 아니 지금 여기 서게끔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다 터져 있어. 이 여기가 턱이 있잖아요. 이 턱에서 물이 고여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하고 있다고. 아 여기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많이 터지지는 않았어. 근데 스며들었는데 한번 지금 그래도 위에가 지금 덮어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로프를 타고 위험하게 일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작업해야 할 때 로프 타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데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라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갑부. 아 이거 여기는 여기 위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위에 턱 있는 데를 싹 메꾸라 시켰어요. 탄성 코트로. 아, 예. 그래 확실하게 작업했는데 한테 볼 수가 있잖아. 우리 사장님 여기 못 보잖아요. 보수한 곳을 사진으로 찍어주기도 하는데요. 작업이 잘 됐는지 궁금해할 고객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작업 위에 집 한 거랑. 뛰어난 실력으로 특별 초빙된 갑부. 그렇다면 균열 보수와 페인트 칠 작업에선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벽에 생긴 균열을 찾아내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아주 작은 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때 보수하지 않으면 건물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균열을 찾아냈으면 보수를 해야겠죠? 균열이 생긴 곳에 탄성 코트를 바르는데요. 틈새를 놓치지 않고 균일하게 펴 바르는 것이 핵심.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작업. 겨우 한숨 돌리는 가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은 많습니다. 균열이 있는 곳에 탄성 코트를 바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보수한 곳 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건데요. 어느 때보다 신중한 갑부의 모습. 신규로 돼 있는 건물이 칠하는 게 아니라 어렵나 봐요. 그렇죠. 기존 칠해 있는 걸 갖다가 색깔을 맞춰야 되는 것이 좀 어려운 거지. 미대 교수가 봐도 색깔을 똑같이 못 맞춰요. 뛰어난 조색 실력이 갑부의 특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이쪽에다 상가 좀 갔다 올게. 물 좀 금방 따갖고 올게. 물만 조금 따갖고 오면 되거든. 비법은 그저 물을 적당히 타서 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것뿐인데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비법.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드디어 페인트 칠을 시작합니다. 서서히 보수 흔적이 지워지는데요. 그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감이죠, 마감. 딱 이제 우리가 물 새는 거는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로 이제 보기 싫지 않게끔 마감을 해줘야 돼. 역시 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갑부.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할 때도 갑부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페인트가 흐르고 얼룩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은 양의 페인트를 약한 힘으로 발라야 한다는 것. 거칠한 흔적이 없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페인트가 다 마른 후 보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 갑시다. 나 오늘 할당량 끝난 거야. 오늘 야리끼리로 50만 원짜리 일당 나온 거야. 난 다 끝난 거야. 균열 보수와 페인트 칠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갑부를 따로 초빙할 만한 것 같네요. 작업을 끝내고 또다시 변신한 갑부. 이번엔 어딜 가는 걸까요? 인생은 즐거운 여행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노래까지 흥얼거리는데 누구 노래예요, 사장님? 대한대표 노래입니다. 대한대표라고 가수가 있어요. 대한대표. 그 사람이 나예요. 대한대표. 대한대표가 사장님이에요? 네. 로프 타는 갑부가 아닌 가수 대한대표로 녹음실을 찾았습니다. 또 이 맛에 또 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맛에 하는 거지 뭐. 아 이게 뭐냐면 내 대리만족도 있지만 이왕이면 무대 서서 관객들 앞에 무대 섰을 때 관객들이 보고 즐거움도 있고 그 누구야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도 잘하지만 의상도 멋있었잖아요. 남지 씨도 옛날에 의상이 멋있었잖아요. 지난해 대한대표라는 이름으로 음반까지 낸 엄연한 가수입니다. 성악톤으로 노래를 부를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100m) 고공에서도 떨지 않았던 겁없는 갑부. 과연 녹음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부스 들어오니까 진짜 긴장되네. 그전에 이런 생각 감히 생각도 못했죠. 먹고 사는데 바빴으니까 거기에 연연했었는데 근데 기회는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삶은 그들도 이로다. 가수 대한대표의 데뷔곡인 기죽지 마라.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려웠던 시절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기죽지 마라
본인 일 하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바쁜데 시간 쪼개서 엄청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본받을 만한 형님이시고 굉장히 욕심 많으신 분이신 거죠. 열정 많은 무대를 꿈꿨던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다는 갑부. 이 젊었을 때 했으면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됐을 텐데 좀 나이 먹었으니까 비주얼도 많이 죽었고 뭐 어찌됐든 지금 우리 나이에 맞는 그런 노래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잘나지 않아도 좋아. 그는 노래합니다. 절망을 이겨낸 자신처럼 누구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인생은 즐거운 여행. 잊지 마라.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는 것을 않고 마실 수 있다. 행복한 나의 인생이. 제 인생의 고비 때마다 로프 타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줄을 타고 보니까 그저 붙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또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했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의 동아줄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동아줄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력입니다. 인생은 외벽에 매달린 로프와 닮았습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걷잡을 수 없이 엉켜버립니다. 하지만 언젠간 풀어낼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에 버틸 수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런 베이글은 없었다. 베이글로 연매출 10억. 쫀득쫀득 중독성 강한 뉴욕 정통 베이글. 베이글 하나로 한국인의 입맛부터 외국인들 마음까지 확 사로잡은 갑부의 비밀. 아주 땡기는 맛인데요. 이런 베이글 모르면 인싸가 될 수 없죠. 뉴욕 정통 베이글 맛보세요. 평범한 주부였던 정자 씨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